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있었던 이 민주당의 이야기, 이 9시간 만에 좌초된 민주당 혁신위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말들이 좀 나오는데 이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배경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하루 종일 좀 시끌시끌 말들이 많았습니다. 예. 좀 힘드셨겠어요. 여러 가지 인터뷰 요청도 오고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고. 뭐 인터뷰보다는 어제 하루 좀 길었죠. 예. 아침 회의부터 해서 또 중간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과정에 보면은 이제 언론에서 제기되는 얘기들 또 거기에 예. 따라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이것을 결론을 낼 것인지 예. 하루 종일 뭐 계속 길었죠. 그것이 이제 뭐 집행부뿐만 아니라 예. 저희 대변인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면 답변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제 하루가 길었죠. 뭐. 일단 9시간 만에 이래경 이사장이 혁신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본인이 그냥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겁니까? 아마 이제 오후에 이제 여러 이제 뭐 이제 회의에서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회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당사자인 이래경 이사장과 여러 얘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래경 이사장도 이제 언론에서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과 이런 예.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상황에서 계속 유지한다는 건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서로 교감이 이루어졌겠죠. 예. 어느 정도의 사전 교감이 있었을 거다. 사전 교감보다는 뭐 서로 의견을 그렇게 예. 교류를 했겠죠. 예.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뭐 당 지도부로 의원들에게 뭐 별다른 언급은 없었나요? 이래경 위원장 사의 이후에? 이 사건 자체도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혁신위원장을 예. 통해서 민주당이 보다 나아가는 어떤 길에 있어서 적임자가 누구냐에 대한 것들은 이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래경 이사장을 이제 선임을 했는데 이래경 이사장이 과거의 자연인으로서 사인으로서 주장이 예. 지금 봤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워했던 것 같고, 당내에서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아마 네. 이재명 대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미 뭐 사퇴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 뭐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왜 이래경 위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했던 겁니까? 보통 이제 혁신위원장 이제 선임을 할 때 예. 여러 이제 창구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이제 추천도 받고 예. 하다 보면은 이제 적임자를 추천을 받는데 이제 공개성과 비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인사 추천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런 혁신위원장은 저가 봐도 비밀성을 좀 보장하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 같아요. 제가 뭐 보면.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러면 예. 인사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당내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혁신적인 일들을 하려고 하면 그 적임자에 대한 것들도 고민하지만 그럼 추진 과정에서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추천을 받지만 좀 더 좀 비밀스럽게 그래도 이 사람이 누군가 비밀리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공개성보다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래경 이사장은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서 여러 분들과 네. 활동을 하고 적극적이었던 분 것 같습니다. 시민 운동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도 이제 중소기업을 일궈서 성공한 기업가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한 정치적인 명분도 있고 또 실용적 가치라고 하는 두 부분을 갖춘 분이고 주변에서 추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경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서 적임자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어제 SBS 8뉴스 보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래경 이사장의 이름은 당내 전략기획위원회 등이 검토한 복수 후보군에는 없었다.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 이사장을 낙점한 배경에는 이해찬 전 대표의 추천이 있었던 걸로 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 확인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또 제가 얘기한 인사 추천에 있어서의 예. 분명히 이제 비밀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타당한 것들을 아마 점검을 좀 하고 예. 그러면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또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선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인사가 그렇잖아요. 네네. 의원님 당 혁신위원장뿐만 아니라 정부의 뭐 장관 인사도 그렇고 총선 때 인재 영입할 때도 그렇고 일단은 이 사람의 어떤 과거 이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들어가고 네네. 그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어제 이 이래경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SNS 글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아예 파악을 못했던 건가요? 아니면은 파악은 했는데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건가요? 아니 이제 뭐 지금 봐서는 네. 이제 거기까지 구체적으로까지는 파악을 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혁신위원장 자리가 좀 더 혁신적인 인물이면서 민주당을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룰이라든가 지금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런 능력 면에서 봤을 때 그 주변에 추천을 받았을 때 이 정도는 정치권의 바람이라고 할까요? 외풍을 견디면서 주도적으로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거, 정당 개혁, 정치 개혁을 혁신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거기에 더 방점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네. 그 얘기는 이 그러니까 SNS 뭐냐면 논란을 알 제가 수도 있었는데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이 이래경 전 이사장이 시민운동가 그리고 중소기업 활동을 하면서 어떤 성공한 인물이었고 예. 거기까지 가치를 뒀겠죠. 예. 그러면서 혁신이라고 하는 이 가치라고 할 때 지금 쇄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외부 인사를 왜 추천을 받습니까? 당내 인사로서는 이 부분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외부 추천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는 인물이 아니면서 이것을 외풍을 막으면서 확실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추진력 있는 사람을 찾았겠죠. 네. 그 찾은 사람을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네. 거기에 제가 볼 때 이제 비교를 볼 때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힘을 더 실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이분이 추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의원님 제가 궁금한 건 요새 모든 인사할 때 워낙 SNS를 많이 하니까 딱 어떤 사람에 대한 검증할 때 SNS 글을 한번 보는 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 천안함 자폭 이 얘기는 2023년 2월에 올린 글이라고 하면 몇 개월 바로 직전 글인데 그리고 어제 SBS 8뉴스 보도 보면 요 SNS 글도 실무진이 당대표실에 보고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를 확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게 어제 SBS 보도 내용이거든요. 그거 보면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는 이 글 자체, 존재 자체들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가지고 제가. 네, 그 부분 뭐 저도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뭐 다 그 관련된 내용을 다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하긴 뭐 이제 예. 이걸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물어봐야지 뭐 예. 제가 대변인께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참 어려운 거죠.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예. 이제 능력도 보고 또 그 분의 어떤 삶의 과정도 다 보고 또 예.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보고 다 보게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신망도 있고 역량, 우리가 얘기하는 뭐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비루투가 되게 중요한데 비루투 혁신이라고 중요하네. 하는 능력 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더 추천에 근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그럼 단점보다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정치 이 생활이라든가 어떤 일을 해올 때 보면 이제 주의 주장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주의 주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봤을 때 또 그걸 다 중립적으로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과연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양비론적인 측면을 주장했던 분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혁신이라고 하는 게 다 양비론을 갖췄다 양비론을 주장한 분이 혁신을 하기에는 또 쉽지는 않아요 보면은.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혁신에 더 보다 비교 우위에 있던 분을 추천하고 거기에 선임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네. 이 이래경 위원장이 올렸던 글들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그냥 개인의 소신이다, 의견이다 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그래서 넘어가기 어려우니까 네. 어제 또 사의 표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저도 대답하기 어려워요. 하나만 더 곤란한 질문 여쭐게요. 예, 예. 이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한 얘기 부하들을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요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제 대변인하면서 네. 이제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딱 서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브리핑이라고 하고 백브리핑이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이제 나와서 그 전반적인 뭐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고 핵심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기자들에게 알려주면 기자들은 또 그것이 뉴스가 되고 다 끝났어요. 보통 네. 이제 백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이제 걸어가는 중간에 네. 뭐 이렇게 개인 기자가 이제 사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백백 브리핑이라고 하거든요. 네, 있죠. 네. 근데 아마 권칠승 수석님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네. 한 것 같은데 그게 네. 이제 뉴스가 된 것이죠. 예. 그래도 지나가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어제 그 상황에서 예. 당의 수석 대변인 입에서 나온 언급이라고는 좀 너무 강한 내용이 아닌가, 부적절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좀 여당의 비판들이 좀 있거든요. 여권에선. 뭐 이제 왜냐하면 이 천안함의 문제 가지고 사실은 민주당이 그동안 많이 좀 곤혹을 겪었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천안함 자폭설로 혁신위원장이 좌초한마당에 당 수석 아니 이제 대변인이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저도 이런 얘기하다 보면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곤란한데 예. 뭐 그런 원론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예. 장수, 예. 함장 아니면 장군 보통 이런 우리 혁신위원장 문제가 있었을 때 또 당대표가 또 그 사의 표명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예. 아마 그런 원론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권칠승 수석이. 예. 그럼 이것도 잘못 나간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거기까지 또 저한테 이렇게 집요하게 알겠습니다. 예. 개인의 그냥 제가 이게 백백 브리핑 지나가면서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혁신위 관련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일단 1차 혁신위원장은 지금 어쨌든 실패한 거잖아요. 네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신이? 혁신위원장은 또 해야 되죠.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혁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또 찾아야 되는 거고. 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제가 이제 저는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예. 그전 이제 혁신위원장 추천할 때 물어보더라고 개인적으로 저한테요. 그러면 뭐 당대표가 물어본 건 아니고 이제 지도부나 이렇게 회의할 때 예. 저는 그냥 정치권 인사가 했으면 좋겠다. 그 혁신의 인물에 맞는. 예. 그런 정치를 좀 알고. 정치를 예. 알고 그러면서 이게 방송해도 나가도 되나 모르겠네. 아유, 제 개인적으로 예. 예를 들면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고 비대위원장까지 했던 분들이고 그러면 정치를 다 알고 또 시대 정신도 알고 내년 총선의 의미도 알겠다 그런 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삼선 의원하고 또 정치에서 정치 규정도 하고 여러 역할들을 했던 분이고 그러면 험지 또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네. 저 성동구 갑에서 중구 성동구 갑에서 서초로 넘어가서 저렇게 험지 가서 싸우는 분이니까 아마 2024년 총선에 큰 의미를 담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도 저는 고려해 보시지 않겠냐.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시대의 당내 인사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외부적 시각으로 객관적 중립적으로 그러면서 추진력 있는 혁신위원장에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어서 이래경 이사장을 선임한 거고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이래경 이사장이 뭐 SNS 글과는 상관없이 네.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한참 어려울 때 네네. 이재명 대표 지키기 모임에 이름을 올렸다. 그래서 이재명 넓게 보면 친명 인사로 분리될 수 있다라고 해서 비명 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나온 것 제가 같은데. 그 얘기를 좀 갑자기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데 예. 대선 때 예. 친명이든 비명이든 대선 때가 아니라 그 전에 그 이전에도 선거법 문제로 재판을 받을 선거법 때 재판이 얘기입니다. 됐든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거고 민주당 인사를 지지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이재명 인사라고 해서 분류를 해서 그 사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 얘기가 아니고 비명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보도가 돼서. 그런 주의 주장은 네. 너무 단선적이고 단편적인 것이죠. 정치를 큰 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네. 김혜영 전 의원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내 그렇잖아요. 쓴소리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뭐냐면 거. 당내 쓴소리가 아니라 이 인사를 이제 다음에 이제 이번 인사는 이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갈 때는 뭘 더 고려해야 될 것인지를 또 고민하겠죠. 네. 혹시 이제 이제 플랜 제가 A 얘기한 것처럼 네. 이건 이제 선후 관계를 보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선혁신에 대한 부분을 더 봤다고 하면 네. 외부적인 시각으로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추후의 문제를 이 혁신에 대한 방점도 있지만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한 상태에서 혁신을 더 방점을 찍었다고 하면은 네. 이번 다시 이제 인사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 고민 정치적 고려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정치적 고려를 네, 왜 그러냐면 정치를 아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드는 그 거죠. 정치적 고려라는 거는 예를 들면 비명과의 아니, 관계 제 이런 얘기는 것도 정치적 포함돼요. 고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인 검증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얘기한 여의도 정치를 검증을. 예, 예. 그러니까
여의도의 정치를 배제한 상태가 더 우선순위에 던 거죠. 이래경 이사장 같은 네. 경우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 요소가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하나 안 할 수 없다. 그게 정치적 고려라는 거죠,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저 현안 좀 짚어보죠. 어제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최광욱 의원의 휴대전화하고 의원에 관해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거를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 발단이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란 말이에요. 예. 저는 인사청문 자료 저도 이제 방송국에 오래 했고 언론인으로서 오래 했는데 예.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는 비공개성이 아니고 거의 공개성이었어요. 지금까지요. 다 언론의 취재 영역에 무슨 성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고 언제든지 취재의 영역으로 들어왔던 문제인데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건을 가지고 MBC 기자 집까지 다 탈탈 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MBC 보도국의 뉴스룸까지 지금 압수수색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강욱 의원을 의원실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휴대전화 압수수색까지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성역인가요? 제가 보니까 공직자 인사청문 자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언론 취재 영역에 다 대상이 되어 왔던 건데 그 법적인 영역 하나를 가지고 지금 들어와서 MBC 기자 의원 뭐 이렇게 그것도 참고인이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정권이 결국 이제 검사 정권이면서 압수수색 정권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남국 의원이 교육위원회로 이동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교육이 보임을 철회하라. 교육적인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 얘기하거든요.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이제 상임위가 이제 17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뭐 코인거래 문제 때문에 법사위 이해 충돌 문제가 있어서 사보임을 하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역 위원이잖아요. 뭐 지금 자체에서. 그러면 상임위 배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 이제 아마 고민을 했겠죠.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육위가 그래도 김남국 의원의 문제에서 좀 배제된 상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를 배정한 건데 이해관계가 또 지금 국민의힘은 그거를 하는 거죠. 정책 수사를 하는 거죠. 정책 수사를 통해서 김남국 의원을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